247페이지 필수 문제 8번부터 수열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은 NP2의 결과가 ON과 똑같을 때 N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NP 계산은 N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가면서 두 개의 숫자를 곱하는 거였죠. 그 결과가 5n이랑 똑같으면 n 약분 양쪽을 나눠서 없애고 n-1이 오니까 n 값은 6이다 찾을 수 있겠죠. 2번은 5pr 곱하기 6팩이 4320이면 r 값은 얼마입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6팩은요, 그리고 5팩까지는 외우라고 했죠. 5팩이 120인데 6팩은 6 곱하기 5팩이랑 똑같죠. 6543이 곱하는 거니까 이 결과는 6을 곱해주니까 720이에요. 그럼 4320을 720으로 나눠주시면 6이죠. 그렇죠? 43,200이겠죠. 그래서 43,200을 720으로 나눠주시면 60을 곱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OPR 계산 결과가 60이어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60을 찾을 때는 여러분 5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1씩 줄여나가면서 R개의 숫자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5 곱하기 4 곱하기 3까지 해줬을 때 60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숫자의 개수는 3개, R값은 3인 걸 알 수 있죠. 다음 3번은 NP5가 30 곱하기 NP3이랑 똑같습니다. 라고 나와있네요. 그럼 NP5는 N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5개 곱하는 거니까 N, N-1, N-2, N-3, N-4까지 곱하는 거예요. 여기서 NP3은 3개의 숫자를 곱하는 거니까 N-2까지 곱하겠죠. 그럼 똑같이 n, n-1, n-2 양면 나눠서 없애주시면 n-3 곱하기 n-4가 30이어야 돼요. 왜냐면 2차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고요. 우리 n자리에는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연속한 두 자연수의 곱이 30 나오는 애를 찾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6 곱하기 5가 30인 거예요.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n값은 9가 되겠죠. 다음은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도 풀어왔던 경우의 수 문제들인데요, 여러분. 같은 유형의 문제들도 많이 나올 건데 그걸 중학교 때는 그 고배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다면 이번에는 그냥 단순하게 수열이라는 걸 확인해서 수열로 계산해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필수 문제 9번을 보시면 1번 5명의 학생을 1열로 세워라. 그럼 우리 중학교 때는 5자리를 5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니까 이걸 곱해서 120입니다로 구했다면 지금은 5명의 학생을 1열로 세우는 거는 5명 중 5명을 뽑아 줄 세워라. 5팩 120까지 이렇게 생각하라는 뜻이죠. 2번 5명의 학생 중 3명을 뽑아 줄 세워라가 5P3이죠. 얘는 5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3개 곱해요. 60인 거 쉽게 알 수 있고요. 3번 5명의 학생 중 대표 1명과 부대표 1명 뽑아라. 여러분 대표 뽑기 문제예요. 역할이 다른 대표 뽑기. 중학교 때도 이런 문제를 풀어봤는데 역할이 다른 대표라는 얘기는 줄 세우기 할 때 첫 번째 자리와 두 번째 자리 오는 사람이 결과가 달라지면 경우의 수가 달라지는 경우죠. 그래서 줄 세우기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5명 중에서 2명을 줄 세워주세요니까 5 곱하기 4 총 20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249쪽에 이웃하는 경우와 이웃하지 않는 경우 줄 세우기 문제 풀어볼 건데요. 줄 세우기, 이웃하는 경우 줄 세우기 문제도 중학교 때 해왔던 내용인데 일단 필수 문제 10번에 남자가 4명이고요. 여자가 3명이 있을 때
총 7명의 사람이 있는 거고요. 그때 1번 여자 3명 이웃하게 만들어주세요. 우리 이웃하라는 문제는 여러분 3명의 사람을 떨어뜨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주는 거죠.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자 3명, 남자 4명이었으니까 지금 여자 3명을 하나로 묶어서 한 명처럼 보면 남자 4명에 한 명 추가니까 총 5명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고 5명을 일렬로 줄 세우면 5P 올라서 5팩이었죠.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묶여있는 여자 3명끼리 자기들끼리는 얼마든지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럼 3사람이 3자리에서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이건 3팩이 되겠죠. 5팩은 120, 3팩은 6이니까 총 720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고요. 다음 2번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여자들끼리 이웃하지 말아주세요. 이웃하지 않기 문제는요, 여러분. 착각하기 쉬운 문제인데요.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여자끼리 이웃하는 경우를 빼야지. 우리 방금 여자가 이웃하는 경우를 구해봤는데 전체 경우에서 얘를 빼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앞에서 풀었던 여자 3명이 이웃하는 경우는 3명이 반드시 묶여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전체 경우 중에 여자 3명이 묶여있는 경우를 빼주시면 여자 2명은 이웃하고 1명은 떨어져 있는 경우도 찾기에 포함시키는 경우거든요. 근데 어느 여자들끼리도 이웃하지 말아라에는 이 경우를 포함시키면 안 되죠. 그래서 둘은 서로 다른 경우의 수예요. 그럼 이제 이웃하지 말아라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웃해도 괜찮은 사람들을 먼저 줄 세우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남자들끼리는 이웃해도 되기 때문에 남자 4명을 먼저 줄 세웁니다. 남자 4명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4명 줄 세우는 거니까 4팩이겠죠? 남자를 줄 세우고 나면 빈자리가 사이사이에 총 5자리가 생겼어요. 그럼 이 5자리에 여자 3명을 한 사람씩 집어넣으면 어떤 여자들도 이웃하지 않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5자리 중 3자리를 골라 줄 세우기 5P3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는 동시에 나오니까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4팩 24가지 5P3 543 곱해서 60까지 둘을 곱해주시면 1440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마지막으로 남자랑 여자가 교대로 줄 서는 경우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은 남학생의 인원수가 여학생의 인원수보다 한 명이 더 많기 때문에 반드시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순서로 줄을 서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 자리가 고정되어 있고 여자 자리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는 4자리에 배열하는 거라서 남자 4명을 4자리에 배열하는 거 3팩, 여자 3명을 3자리에 배열하는 거 3팩, 둘이 동시에 하니까 곱해주는 경우의 수죠. 4팩 곱하기 3팩 해주시면 24 곱하기 1이 되니까 144가지 경우의 수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음 필수 문제 11번을 보시면 트라이앵글이라는 8개의 알파벳을 나열하는데 조건에 맞춰서 나열해주세요. 그럼 이 8개의 문자를 1번 T가 맨 처음에 L이 맨 마지막에 오게 만들어달래요. T는 맨 첫 자리, L은 맨 끝 자리. 우리가 해야 되는 건 T랑 L 빼고 6개의 문자를 6자리에 나열하는 거예요. 그냥 6팩이죠. 720가지 경우의 수. 두 번째는 T랑 A 사이에 2개의 문자를 써달래요. T와 A 사이에 2개의 문자를 넣어달래요. 여러분 T랑 A 사이에 2개의 문자를 넣어달라는 얘기는 이 순서로 나열하고 T랑 A 사이에 2개의 문자열이 들어가는 경우에 두 가지를 구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T랑 A를 사용했으면 남은 문자열이 6개가 있고요.
6개의 문자 중에서 두 자리를 일단 채우셔야 되겠죠. 그러면 6개 중에 2개를 골라 두 자리를 채우는 거니까 6P2예요. 6P를 해주시면 이렇게 4개의 문자 묶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4개를 제외하고 남은 문자가 총 4개가 있죠. 그럼 얘네끼리는 순서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4개의 문자, 이 묶어놓은 거 하나랑 4개의 문자를 추가해 주시면 총 5개의 문자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 5개를 일렬로 나열하면 5패까지 경우의 수가 나와있죠.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여러분 TA 순서면 AT의 순서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 주려면 곱하기 2 해주시면 되겠죠. 6P는 30이고 5팩은 120이고 2까지 곱해 주시면 7200까지 경우의 수 이렇게 나와요. 다음은 적어도 한쪽 끝에는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 적어도 문제는,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오는 문제는 전체 경우에서 원하지 않는 상황을 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와라니까 원하지 않는 건 모음이 양쪽 끝에 오는 경우죠. 우리는 양쪽 끝자리에 모음이 오는 경우를 구할 거예요. 그럼 지금 알파벳 문자열 중에 모음은 I, A,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그 세 가지 중에 양쪽 끝 두 자리에 배열하는 거 3P, 2까지 경우의 수가 될 거고요. 남은 6개의 문자는 어느 자리에 나열하나 상관없기 때문에 6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6P. 이게 양쪽 끝에 자음이 오지 않는 경우예요. 우린 이걸 전체에서 빼주셔야 돼요. 전체는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니까 8팩이 되겠죠. 8팩 팩이 3P 곱하기 6팩을 계산할 건데, 이걸 계산할 때요. 8팩은요 8 곱하기 7 곱하기 6543이 6팩이에요. 얘는 3P면 3 곱하기 2에서 6이죠. 6 곱하기 6팩이에요. 그럼 8 곱하기 7이 56이니까 6팩으로 묶어줬을 때 56 빼기 6이라서 곱하기 50 해주시면 되겠죠. 6팩은 720이고 50을 곱하니까 36,000가지 경우의 수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은 자연수 만들기 문제네요. 자연수 만들기. 숫자 카드가 0부터 5까지 6개가 있고요. 이 6개의 숫자 카드를 이용해서 첫 번째 4자리 수를 만들어요. 4자리 자연수는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까지 총 4자리를 채우는 건데, 이 자연수 만들기에서의 핵심은 숫자 카드 0이죠. 가장 높은 자리에는 0이 올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0을 제외한 5개의 숫자 카드만 1000의 자리에 쓸 수 있죠.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가 5가지고요. 이제 100의 자리부터는 세 자리에는 어떤 숫자 카드를 넣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남은 숫자 카드 5개로 세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남은 숫자 5개 중에 3개를 골라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5P3이 되겠죠. 그래서 5 곱하기 5P3을 계산해 주시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총 300가지의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럼 2번 짝수 만들기인데요. 4자리 자연수 만들 때 짝수를 만드는 거면 얘도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있을 때 짝수는 2의 자리를 고려해야 되는데 1의 자리가 0, 2, 4가 오면 짝수죠. 근데 이제 얘도 문제는 0이 숫자 카드 0을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1의 자리에 0을 집어넣는 순간 더 이상 숫자 카드 0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남은 5장의 숫자 카드 중 어떤 걸 세 자리에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얘는 5P3이죠. 근데 만약에 숫자 카드 0이 아니고 2나 4를 사용했다면 1000의 자리에는 0이 올 수 없기 때문에 남은 5장 중에 1000의 자리에는 4장만 쓸 수 있고요. 이제 두 자리를 채울 때 남은 4장 중에 2장을 써야겠죠. 4를 쓴 경우도 마찬가지로 4 곱하기 4P2로 계산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5P3이면 60가지 경우가 되고요. 4 곱하기 4P2는 4P가 12가지, 4 곱해서 48.
얘도 48가지 경우가 되겠죠. 왜냐면 얘는 지금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경우예요. 1의 자리가 0인 거, 2인 거, 4인 건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나온 경우의 수끼리는 더해 주셔야죠. 60 더하기 48 더하기 48 하면 156가지 경우의 수 이렇게 나오네. 마지막은 4의 배수를 만들어 달라는 했는데 여러분, 배수 판정에 의해서 4의 배수를 만드는 방법은 우리는 뒤에 두 자리를 살펴보시면 돼요. 지금은 10의 자리부터 터졌을 때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 두 자리를 확인했는데 4의 배수가 되면 앞에 두 자리는 신경 쓸 거 없이 반드시 4의 배수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4의 배수는 4, 8은 안 되고 12, 16은 안 되고 20, 24, 28은 안 되고 32, 36은 안 되고 40, 44는 4가 두 번 쓰이니까 안 되죠. 48도 안 되고 52까지 있겠네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한 것처럼 숫자 카드 0이 사용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1000의 자리에 0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각 경우는 0이 사용되어져 있는 경우들끼리 같은 경우의 수를 가질 거고 0이 사용되어져 있지 않은 애들끼리 같은 경우의 수를 가질 거예요. 0을 사용한 경우는 이제 두 장을 썼기 때문에 남은 4장 중에 어떤 걸 두 자리에 넣어도 상관없어서 4P2가 되고 그런 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곱하기 3 해주시면 돼요. 이 초록색 같은 경우는 아직 0을 안 썼기 때문에 첫 자리는 0이 올 수 없어요. 남은 4장의 카드 중에서 0도 못 쓰니까 1000의 자리는 3개, 100의 자리에도 남은 거 3장 중에 한 장 쓰니까 3가지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총 4가지가 있다 해서 곱하기 4까지 해줘야겠죠.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3, 3 곱하기 3 곱하기 4 결과는 똑같네요. 36 총 72가지 경우의 수가 나왔죠. 다음은 252쪽에 나오는 사전식 배열 문제는 얘는 이제 약간 트렌드가 지난 문제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책으로 나와 있는 영한 사전을 찾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알파벳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 문자를 찾으려면 영한 사전에서 이제 그 단어를 찾는 규칙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데 사전식 배열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 문자로 나오는 문제는 사실 없어졌다고 봐야 되고요. 대신 문자로 나와 있는 걸 숫자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숫자로는 문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5개의 문자들 A부터 E까지가 나와 있는데 알파벳 순서대로 따지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숫자를 1, 2, 3, 4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C, E, B, D, A 1번 C, E, B, D, A는 숫자로 바꾸면 3, 5, 2, 4, 1이라는 숫자예요. 그럼 내가 1부터 5까지의 숫자를 가지고 작은 숫자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갔을 때 이 35,241은 몇 번째 숫자겠습니까를 찾는 거예요. 그럼 우린 작은 숫자부터 찾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 만 단위가 1인 숫자를 찾으면 뒤에 4자리를 4개의 문자로 채울 거기 때문에 4팩 총 24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그럼 당연히 우린 3으로 시작하니까 2인에도 다 찾아야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4팩에서 24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만 단위를 3인회를 찾기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1000의 자리가 1인 걸 찾아야겠죠. 그럼 나머지 3자리를 찾을 수 있으니까 3팩 6가지. 32,000인 것도 6가지. 34,000인 것도 6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5,000 단위를 찾을 거고 100의 자리는 작은 숫자부터 1을 찾을 거기 때문에 두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2가지가 있겠죠. 그럼 35,000
200, 그 다음 1, 4 올 거고요. 우리가 찾는 35,241은 이 다음 숫자죠. 그럼 지금까지 숫자가 몇 개 쓰여져 있냐면 30, 39, 총 69개의 숫자 나열이 나와 있겠죠.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35,241은 70번째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C, B, D, A가 사전식으로 나열되었을 때 70번째 오는 문자열입니다. 알 수 있죠. 2번은 그럼 100번째는 어떤 문자가 오겠습니까? 이런 문제거든요. 마찬가지로 숫자로 찾아놓고 문자로 다시 바꿔주는 과정만 거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 단위가 1이면 24가지였죠? 2여도 24가지고요. 3이어도 24가지. 여기까지 해도 72가지에 그럼 4로 써야죠. 여기까지 하면 96가지죠. 4번 더 가야 되거든요. 그럼 5. 작은 순서로 찾으면 1, 2, 3, 4. 얘가 97번째 숫자가 되겠죠. 그 다음 5, 1, 2, 4, 3 찾을 수 있고요. 그럼 5, 1, 3, 2, 4. 5, 1, 3, 4, 2. 얘가 100번째 숫자가 되겠죠. 이걸 문자로 바꾸면 E, A, C, D, B 이렇게 될까요? 문자 중에 E, A, C, D, B라는 문자가 100번째 오는 문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음으로 이제 258페이지에 나오는 조합에 관련된 기념 정리를 좀 할 건데, 조합은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열이랑의 차이점은 수열은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은 다음에 나열까지 하는 경우였고요. 조합은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의 흐름상은 당연히 뽑는 걸 끝낸 후에 나열하는 게 수열이니까 조합을 먼저 배우는 게 맞는 거거든요. 뽑기만 하는 게 조합, 뽑은 후에 이걸 나열까지 하는 게 순열이니까 조합의 경우를 먼저 생각해주고 거기에 나열하는 경우까지를 고려했을 때 순열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순서를 순열 후에 조합을 배우는 이유는 경우의 수, 그 계산하는 과정이 조합보다는 순열이 훨씬 간편해서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 조합 같은 경우는 기호로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NCR, N 컨비네이션 R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이 뽑은 후에 이 뽑아둔 r개를 나열까지 해주시면 그걸 순열의 수입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얘네를 계산을 끝낸 게 순열입니다고 계산해야겠지만 그 계산 과정이 조합 계산 과정을 고려하는 것보다 순열의 계산 과정이 훨씬 쉽기 때문에 반대로 찾는 거예요. 이 조합의 계산 결과는 순열을 계산하는 결과를 r팩으로 나누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NPR을 계산하는 방법이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였는데, 이걸 한 번 더 r 팩토리얼로 또 나눠주시면 그게 조합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조합의 경우의 수. 여러분 공식으로는 이렇게 쓰지만 실제로 계산할 땐 이렇게 고려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순열도 마찬가지였죠. 10C3을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10P3을 10 곱하기 9 곱하기 8 숫자 3개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3개, 3, 2, 1로 나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다음은 이제 조합이 갖는 성질인데요. 이제 이 조합이 갖는 성질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NCR과
NC n-r은 결과값이 같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방금 했던 10C3이랑 이렇게 둘을 더했을 때 이 앞에 n자리 값이 나오는 결과는 둘이 결과가 항상 같아요. 이유는 뭐 이 공식에다 넣어봐도 되고요. 무슨 얘기냐, 10C3은 10팩을 10-3팩 7팩 곱하기 3팩으로 나누는 거고요. 10C7은 10팩을 10팩이 7이니까 3팩 곱하기 7팩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결과 당연히 똑같거든요. 둘의 결과. 그래서 이 뒷자리를 더했을 때 앞에 있는 n자리 값이 나오는 두 조합의 결과는 항상 같아요. 얘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7C5는 7C2랑 결과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얘네 둘이 더해서 7이 나오는 결과. 요것도 그래서 얘는 이제 여러분 그 뒷자리의 숫자가 커지면 7부터 시작해서 5개의 숫자를 곱하고 얘를 다시 5팩으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숫자를 줄여놓고 7 곱하기 6, 2 곱하기 1로 간단하게 계산하는 얘기예요. 어차피 약분돼서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줄여놓고 계산하는 게 계산이 훨씬 편하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이 연산이 성립하게 되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9C2와 9C3을 더하면 결국 10C3과 똑같아요. 또 예를 들면 7C4 더하기 7C5는 85랑 같은 결과를 갖거든요. 얘도 여러분 여기 주어진 식을 공식으로 바꿔서 연산해보면 당연히 성립한다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의미상 받아들여 볼 건데요. 여러분 이 NCR, 우변에 있는 NCR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는 경우의 수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총 n개의 번호가 쓰여져 있는 구슬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서로 다른 n개의 구슬 중에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R개를 뽑았을 때 이 어떤 특정한 구슬, 내가 좋아하는 특별한 구슬 하나가 있어서 얘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들어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그걸 나눠서 구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별표를 가지고 있는 구슬이 반드시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 나눌 거거든요. 그럼 이 구슬을 반드시 포함하고 싶으면 얘는 미리 빼놓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빼고 나머지 개수 n-1개의 구슬 중에 하나를 미리 뽑아놨으니까 r-1개를 뽑아주시면 돼요. 그럼 그 경우의 수가 얘는 특정을 별을 뽑는 경우, 그럼 남은 n-1개의 구슬 중에서 r-1개의 구슬을 뽑으면 얘까지 추가해서 r개의 구슬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특정한 구슬을 뽑지 않는 경우. 그럼 얘를 안 뽑고 싶은 거니까 이 구슬을 미리 뽑아서 버려. 남아있는 n-1개의 구슬 중에서 r개를 뽑으면 내가 뽑고 싶은 r개의 구슬을 다 뽑는 거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 상황을 더해주시면 전체 n개 중에 r개를 뽑는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특정한 걸 포함하고 있는 경우와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경우. 그 두 가지를 더해주시면 전체 NCR의 경우의 수와 똑같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성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요. 261페이지 필수 1번 문제 보시면 연산 문제입니다. 연산 문제. (1번) NC3과
NCO가 같아질 때 N값은 얼마일까요? 그럼 조합의 성질이죠. 지웠네. 조합의 성질에서는 이 뒤에 있는 자리를 더한 값이 나오면 N자리에 오면 결과가 똑같다고 했죠. N이 8이 두 번째 8C 알고 8C R 마이너스 같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면 여러분? 얘도 방금 것처럼 이 두 자리를 더했는데 8이 나오면 같다고 했죠. 둘이 더하면 2R 마이너스 4가 8이면 된다. 그래서 R 값은 6입니다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두 자리 값이 완전히 같다고 당연히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R과 R 마이너스 4기 때문에 둘이 같아지는 경우는 없는 거죠. 그래서 R 값은 6 하나면 됩니다. 3번 3번 문제는요. 지금 조합의 성질 두 가지가 쓰이는 건데 13C 11과 13C를 더했을 때 14C R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얘는 지금 13C 11을 모양을 바꾸면 13이고 11이니까 여기다가 2를 더하면 13이 나오죠. 얘는 13C 2랑 같아요. 13C 2와 13C 1을 더하면 이거죠. 13C 1과 13C 2를 더하면 14C 2가 나옵니다. 얘가 결과가 14C 2.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근데 14C 2하고요. 14C 12하고는 같은 값이죠. 그래서 R자리가 2여도 되고 12여도 상관없어요. 그 12가 나오는 경우는 1을 바꾸는 거죠. 1은 13C 12니까 13C 11과 13C 12를 더하면 14C 12가 나온다고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R값으로는 2도 괜찮고 2 또는 12도 된다. 두 가지 찾아주셔야죠. 다음 4번은 얘는 그냥 연산이에요. n-1c2는요 여러분 n-1 곱하기 n-2하고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고 nc2는 n 곱하기 n-1에서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고요. n 플러스 2c2는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에서 2로 나누는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고 분모 어차피 다 2 곱하기 1이니까 n분의 2를 곱해서 없애주시면 2차 방정식을 푸는 건데 얘는 둘이 n-1을 묶어주시면 둘이 더하니까 2n-2가 됩니다. 근데 n 플러스 2랑 n 플러스 1을 곱한 경우는 같아져야 돼요. 뭐 얘는 2 곱하기 n-1의 제곱이 될 수 있고 사실 이제 적당한 값을 집어넣어서 비슷해지는 걸 찾는 건데 자연수가 n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3 같은 거 넣으면 여러분 5 곱하기 4죠? 여기서 3 넣으면 2의 제곱이라서 4이 8밖에 안 되거든요. 3은 안 되는 거고요. 4 같은 거 넣어보면 6 곱하기 5죠? 그럼 30이고요. 4 넣으면 3의 제곱이니까 9, 2, 18 똑같지 않죠? 안 되고 5 같은 거 넣으면 7 곱하기 6이고요. 그럼 40이죠? 여기는 5를 넣었으니까 4의 제곱과 16하면 32예요. 차이는 점점 줄고 있죠? 6을 넣어보시면 8 곱하기 7, 56이고요. 5의 제곱이 50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7 같은 거 넣어보시면 9 곱하기 8은 70이고요. 7 나오면 6, 6에 36 두 개 하니까 72. 같아졌죠. n 값은 7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자연수를 넣어서 계산해 보셔도 그냥 2차 방정식을 푸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풀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다음은 이제 문장으로 나오는 경우를 조합의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경우 문화를 확인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필수 2번 문제. 1학년 학생 7명, 2학년 5명 중에 4명을 뽑을 거다. 근데 1번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4명을 뽑아라. 그럼 1학년이 7명이고요. 2학년이 5명이니까 총 12명이거든요. 12명의 학생 중에 4명을 뽑아주세요니까 12씩 4가 될 거고요. 계산은 12, 11, 19까지 4개의 숫자를 곱하고 4, 3, 2, 1 들어가죠. 4, 3, 12, 2, 5, 10 99 곱하기 5니까 495거든요. 2번은 1학년 학생 2명, 2학년 학생 2명을 뽑아야 돼요. 조건이 붙었죠. 1학년 중에 2명 뽑고 2학년 중에 2명 뽑을 거니까 1학년 7명 학생 중에 2명을 뽑고요. 2학년 5명 중에 2명을 뽑아요. 그럼 우리 이게 지금 동시에 일어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1학년도 뽑고 2학년도 뽑고 동시에 일어나서 곱하는 거죠. 72는 7 곱하기 6을 2 곱하기 1로 52는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로 약분에서 21 곱하기 10, 210까지 나옵니다. 3번 4명을 모두 같은 학년에서 뽑아달래요. 1학년만 4명 뽑든지 2학년만 4명 뽑는 경우죠. 1학년을 4명 뽑는 건 7C4고요. 2학년을 4명 뽑는 건 5C4거든요. 여러분 얘는 지금 동시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1학년 4명 뽑는 것과 2학년 4명 뽑는 건 따로따로 봐야 되는 거죠. 그냥 더하기예요. 그리고 지금 뒤에 있는 값이 앞에 있는 값의 절반보다 큰 값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얘를 줄여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더해서 7이 되는, 더해서 5가 되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계산이 편하죠. 7 곱하기 6 곱하기 5를 3 곱하기 2 곱하기 1. 얘는 그냥 5C는 5예요. 5를 1로 나누는 거니까 3이 6, 35 더하기 5니까 40까지 적을 수가 있고. 다음은 263번을 볼게요. (263쪽에) 3번. 이번에는 경찰관 5명, 소방관이 6명이 있거든요. 경찰관 5명, 소방관 6명. 1번. 그럼 이 11명의 사람 중에 4명을 뽑을 건데 경찰관 중에 특정한 2명을 포함할 거래요. 꼭 뽑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경찰관 2명 중에. 그럼 이 경찰관 5명 중에 그 특정한 2명을 반드시 뽑을 거예요. 우리가 대표로 뽑는 2명이 남아있죠. 이 2명은 2명 뽑았으니까 경찰관 3명, 소방관 6명이 남았어요. 총 9명 중에 아무나 2명 뽑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92예요. 9 곱하기 8, 2 곱하기 1을 어렵기 때문에 36까지. 2번. 경찰관, 소방관을 적어도 한 명씩은 뽑고 싶대요. 적어도 문제가 나왔죠. 적어도 문제는 전체에서 원하지 않는 상황을 제외한다, 뺀다. 원하지 않는 상황은 적어도 한 명씩은 넣고 싶으니까 한쪽에서만 다 뽑는 경우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되거든요. 전체 경우의 수는 11명 중에 4명을 뽑는 게 전체 경우의 수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 한쪽에서 다 뽑는 거. 경찰관 중에서 4명 다 뽑는 거. 소방관 중에서 4명을 다 뽑는 경우를 제외해 주시면 돼요. 11시사는 11, 10, 9, 8을 4, 3, 2로 그럼 4, 2, 8, 3, 330이네. 빼기 5시사는 5시1로 바꿀 수 있으니까 5가지. 6시사는 6시2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6 곱하기 5 나누기 2 곱하기 1이니까 15가지 5가지니까 총 20가지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310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다음은 264쪽을 볼게요. 4번 문제는 남학생이 8명, 여학생이 5명 있을 때 남자 3명, 여자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울 때 남자, 여자가 5명 있어요. 근데 일단은 뽑자. 남자를 3명 뽑을 거예요. 8명이 있는데 그 중에 3명을 뽑겠다. 뽑기만 하겠다.
그 다음은 여자가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2명을 뽑기만 하겠다. 남자 3명을 뽑는 경우와 여자 2명을 뽑는 경우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고요. 뽑고서 끝내는 게 아니고요. 뽑아놓은 5명을 일렬로 줄 세우셔야 돼요. 5명을 5자리에 줄 세우는 경우는 5패까지 적용이 있어요. 이걸 계산하셔야 돼요. 8 곱하기 7 곱하기 6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고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로 나누고 5패는 120까지. 약분해서 10, 약분해서 56. 56 곱하기 10 곱하기 120이네요. 여러분 67,200까지. 67,200. 두 번째 경우의 수는 남자 2명, 여자 2명을 뽑고요. 여자 2명끼리는 이웃하게 만들고 싶대요. 그럼 똑같죠. 일단 남자 2명 뽑아. 8명 중에 2명. 여자도 5명 중에 2명을 일단 뽑아. 그러면 남자 2명과 여자 2명이 됐을 때 이 여자 2명을 이웃하게 줄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럼 둘을 묶어놓으면 3명처럼 3명을 줄 세우는 경우처럼 보이는 경우고, 이 묶어놓은 2명끼리 서로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줄 세우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뽑는 경우의 수에다가 줄 세우는 경우의 수까지 곱하면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이걸 계산해보면 8C, 5C, 3팩은 6, 2팩은 2. 얘는 28 곱하기 10 곱하기 12가 되겠죠. 얘는 3,360까지. 이렇게. 다음은 265쪽에 직선의 개수를 구하기 문제. 5번은요. 1번은 점이 총 7개가 주어지는데 그 중에 직선은 총 몇 개가 나오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직선을 구하려면 점이 2개를 연결하면 직선 하나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문제는 점이 총 7개가 나오는데 어떠한 점 3개도 일직선상에 있지 않대요. 이렇게 볼까요? 그러니까 내가 직선을 그렸는데 점 3개가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총 7개 중에 점을 2개를 고르면 그 2개 연결해서 직선 하나씩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그냥 점 2개를 고르는 경우와 그 점 2개, 고른 2개를 연결해서 직선을 만드는 경우의 수가 1대1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 개수는 똑같을 거예요. 그냥 72에서 7 곱하기 6을 2 곱하기 1로 나누니까 총 21개의 직선이 만들어진다 라고 할 수 있어요. 2번은 육각형의 대각선 전체 개수가 몇 개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육각형은요, 점 6개를 연결해서 육각형을 만들 수 있죠.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선분 개수도 마찬가지로 점 2개를 연결하면 되거든요. 6C2 하면 만들 수 있는 선분 개수가 다 나와요. 근데 대각선만 구해야 하니까 테두리, 그러니까 육각형의 변은 제외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육각형이니까 6개를 제외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6 곱하기 5 나누기 2 곱하기 1, 15 빼기 6이니까 총 9개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음은 266페이지 필수 6번과 필수 7번 문제가 있는데요. 필수 6번은 삼각형을 만드는 문제예요. 총 7개의 점이 있어요. 단원 모양 위에 총 7개의 점이 있고요. 이 점 7개를 이용해서 삼각형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삼각형을 만들 때는 여러분 점이 3개씩 필요하죠. 점 3개를 연결해 주시면 삼각형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7개의 점 중에 3개의 점을 골라내면 그 3개를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죠. 일직선 위에 있는 점 4개는 이 4개 중에 어떤 3개를 골라도 연결하면 삼각형이 안 나와요.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하나, 둘, 셋을 연결해서 안 나와요.
우리는 그 경우는 빼주셔야 돼요. 점 4개를 이용해서 4개의 점 중에 3개의 점을 골라서 만들었던 경우는 제외해 주셔야 돼요. 7C3은 7 곱하기 6 곱하기 5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니까 35 빼기 4C3은 4C1로 계산하는 게 편하다고요? 4가지를 빼는 거예요. 35에서 4개 빼니까 총 31개의 삼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7번 7번은 가로 방향의 평행선이 5개 있고요. 세로 방향의 평행선이 4개가 있는데요. 이 평행선들을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만들면 몇 개의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 있겠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여러분, 평행사변형을 만들겠다는 얘기는 이 5개의 가로선 평행선 중에 2개를 고르는 거예요. 그 세로 방향으로 평행선 4개가 있는데 그 중에도 2개를 고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둘 골라내고 나면 이 평행선 두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평행사변형이 1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로선 5개 중에 어떤 2개를 고르느냐, 세로선 4개 중에 어떤 2개를 고르느냐에 따라서 평행사변형이 하나씩 나오게 되거든요. 다른 식으로 구하면 여러분, 세로선을 이번에는 양쪽 끝에 있는 것 중에 고를까요? 가로선은 첫 번째, 세 번째를 고를까요? 이렇게 고르면 우리가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2개를 고르느냐에 따라서 평행사변형이 1개씩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골라낼 수 있는 세로선 2쌍의 평행선, 가로선 2쌍의 평행선이 몇 개의 종류가 있는지를 구하시면 평행사변형 개수랑 동일한 개수가 구해지게 되어 있어요. 가로선 5개 중에 2개를 골라내고 세로선 4개 중에 2개를 골라내면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 개수와 동일한 개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5 곱하기 4 나누기 2 곱하기 1, 4 곱하기 3 나누기 2 곱하기 1, 10 곱하기 6, 60가지의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져.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우의 수 파트가 끝이 나고요, 여러분. 이제 행렬 파트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행렬 파트는요, 여러분, 이전 교육과정에 어떤 내용이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긴 한데 크게 중요도가 높지 않아요. 이게 교육과정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여러분, 앞으로는 이제 빅데이터를 다루는 게 중요해지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데이터를 정리하고 데이터를 이제 연산을 한다든지 데이터를 정리하는 건 컴퓨터가 데이터를 연산 처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행렬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건데 너무 기초적인 내용들만 들어와 있어서 사실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수준의 내용들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행렬이 뭐냐면 행렬은 뭐냐?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는 자료예요. 무슨 얘기냐면 행이라는 건 여러분 이렇게 가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열은 세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 가로선과 세로선이 만나서 교차하게 되면서 점이 찍히게 되겠죠. 이 점이 찍히는 자리에 자료를 하나씩 그 자리에 자료를 하나씩 집어넣어서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되는 자료를 정리되어져 있는 자료를 보게 될 건데 무슨 얘기냐면 행렬의 표현은 이런 식으로 양쪽에 괄호를 표현해 놓고요. 여기 이제 숫자로 3, 2, 1, -2, 5,
0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정리해 놓으면 여러분 이 표현은 가로선이 두 개 있죠. 그러니까 행이 하나, 두 개의 행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를 1행, 두 번째 줄을 2행이라고 부르고요. 세로선은 하나, 둘, 세 개의 세로선이 있죠. 그러면 1열, 2열, 3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는 이 모양이 직사각형 박스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직사각형 모양의 자료를 정리해 놓은 거, 그걸 행렬이라고 부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행렬에서는요 여러분 몇 개의 행과 몇 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냐에 따라서 행렬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지금은 행이 2개, 열이 3개가 있죠. 우리는 이거를 2 곱하기 3행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행렬의 크기는 2 곱하기 3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2개의 숫자의 곱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항상 모양은 직사각형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2행렬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행이 하나, 둘, 3개가 나올 거고요. 열이 2개가 주어지겠죠. 그래서 모양을 따져보시면 이렇게 3개의 줄과 2개의 줄로 이루어져 있는 정리되어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1, 2, 3, 4, 5, 6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 놓으면 3 곱하기 2행렬이 돼요. 크기가 3 곱하기 2행렬입니다. 여러분 행렬 같은 경우는요 몇 번째 위치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느냐를 캐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행과 열이 교차되는 지점을 가지고 이 자료들 있죠. 이 자료를 우리는 성분이라고, 그 행렬의 성분이라고 부를 건데 어떤 그 성분의 위치를 표현할 거예요. 좌표평면처럼. 예를 들면 지금 요 행렬을 우리는 행렬의 이름을 A라고 붙여볼게요. 이 행렬의 이름을 A라고 붙였을 때 이 A라는 행렬에 1열이 교차하는 지점에 3이라는 자료가 써있죠. 그러면 A라는 행렬에 1열에 써있는 성분은 3입니다. 와 같이 쓸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 기호의 의미는 A라는 행렬에 2행, 3열에 어떤 성분이 써있습니까의 의미예요. 그러면 1, 2행, 1, 2, 3열 교차하는 지점에 0이라는 자료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2행, 3열의 성분은 0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책에 나와 있는 표현은 이제 이런 식으로 IJ 성분을 찾아주세요 라고 표현하면 이 기호와 같은 의미를 바꾸면 I, J 성분이 얼마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 라고 써있죠. IJ 성분이 얼마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해. 우리가 행렬의 이름을 대문자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 같은 경우는 소문자로 표현하거든요. 여기 이제 A1, A23, A의 IJ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소문자로 표현합니다. 소문자로. 그래서 뭐 이 정도의 내용들은 직관적인 거라 그냥 약속이에요. 이런 걸 행렬이라고 부르겠다. 뭐 안에 들어가 있는 애를 성분이라고 부르겠다. 뭐 각 위치, 성분의 위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기호를 사용하겠다. 이거는 뭐 약속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주행렬이 같을 조건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이 있는데 두 행렬이 서로 같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반드시 두 행렬은 크기가 같아야 돼요. 크기가. 두 행렬은 크기가 당연히 같아야 되고요. 크기가 같다고 다 같은 행렬이 아니고 크기가 같을 경우에 각각의 성분이 모두 같은 값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행렬이 2, 3, 0, 1, 2 곱하기 2 행렬이다. 그러면 A와 같은 행렬 B는 반드시 2 곱하기 2 행렬이어야 되면서 같은 위치에 같은 성분 값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두 행렬이 서로 같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뭐 이거는 뭐 직관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기본 문제를 조금 살펴보시면 여러분
276페이지의 이제 필수 문제 1번 같은 경우에 A라는 행렬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거든요. 지금 3 곱하기 3행렬이죠. 1행에 357, 2행에 20 마이너스 3행에 389라는 성분이 적혀 있어요. 1번 2행 모든 성분 합의. 그럼 지금 2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로선이죠. 1행, 2행. 합을 구하면 1입니다. 2번 3열 모든 성분 합. 1열, 2열, 3열이에요, 여러분. 그럼 지금 다 더해주시면 15가 되겠죠. 3번 2,1 성분, 즉 2행 1열 성분이에요. 그리고 1행 3열 성분의 곱, 2행 1열 성분, 1행 3열 성분, 7 곱 14. 4번은요, A, 2, 3이라는 얘기는 2행 3열 성분과 3행 2열 성분의 차를 구해달라는 뜻이죠. 1, 2행 3열 마이너스 1과 1, 2, 3열 2행 3행 2열 8과 차이 마이너스 9가 되겠죠. 다음은 이제 행렬의 정의, 행렬을 정의되는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느냐인데요, 여러분. 1번 IJ 성분을 I행 J열 성분을 3i-2j로 표현하겠대요. 단 I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1, 2라고 나와 있고 J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1, 2, 3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행은 2개가 있고 열은 3개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2행 3열짜리 행렬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럼 이제 1행 1열에는 1 넣을 거니까 1 넣어주시면 1이 되겠죠. 1행 2열 성분은 1과 2를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1행 3열 성분은 1하고 3을 대입할 거니까 3 빼기 6 마이너스 3인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행 1열 성분은 2 대입 1 대입이니까 6 빼기 2에서 4를, 2행 2열 성분은 6 빼기 4니까 2분, 2행 3열 성분은 6 빼기 6이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1번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행렬은 이렇게 정의될 수 있어요. 다음 2번은요? 2번은 표현은 복잡하지만 문제가 더 쉬워졌어요. I행 J열 성분은 결과가 1이랑 0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행과 열이 같으면 1을 쓰시고 행과 열이 다르면 0을 써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1행 1이랑 둘이 똑같죠. 행과 열이 같죠. 그럼 1을 써주시고 1행 2열, 1행 3열 다 다르니까요. 2행 1열 다르니까요. 2행 2열 같으니까 1, 2행 3열 다르니까요. 이렇게 써달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그 278쪽에 두 행렬이 서로 같아지는 경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A라는 행렬은 지금 2 곱하기 2 행렬이죠. 2 곱하기 2 행렬. 여러분 이렇게 행과 열의 크기가 같은 행렬을 그 정사각 행렬이라고 부르거든요. 모양이 이제 가로와 세로의 크기가 같으면 정사각형 모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사각 행렬이라고 부르고, 뭐 표현을 할 때 지금은 2 곱하기 2니까 이걸 다시 얘기하면 2차 정사각 행렬 이렇게 불러요. 같은 의미라는 거 알아두시고, A가 2차 정사각 행렬이니까 B도 마찬가지로 A와 B가 같아지려면 당연히 2차 정사각 행렬이어야 하고요. 마이너스 1 B 플러스 C 4, 6이라고 써있죠. 얘를 갖기 위해선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는 반드시 같은
크기, 그러니까 같은 값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행 1열의 값은 3a-2b가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요. 당연히 2행 1열의 값은 5a-1이 4가 나와요. 행렬 B에서 1행 2열 성분 B 플러스 C는 1행 2열 성분 5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립방 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1 넘겨서 A 값이 1인 걸 찾고 A에다 1 넣어주시면 B가 2인 것 찾고 B에다 2 넣어주시면 C가 3인 것 찾고 그래서 A는 1, B는 2, C는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 이 행렬을 가지고 연산하는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